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하재입니다. DJI 2세대 FPV 드론인 아바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리뷰는 1부에서 1세대인 DJI FPV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2부에서 아바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2세대인 아바타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 가격보다 50만원이나 오른 기본 169만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물론 FPV 드론이다 보니까 배터리 한 개로는 비행시간이 너무 짧아서 콤보 제품을 구매한다면 2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과연 1세대인 FPV 드론하고 2세대 버전인 아바타의 기능 차이가 실제로 큰지, 50만원 차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리뷰를 진행하면서 실제 두 제품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 iOS 경우에는 자잘한 버그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바타는 아직 Virtual Flight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기체 결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배터리가 완충된 상태에서 저전압 경고가 뜨고 있고요. 동영상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 비행만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새로 AS를 보내서 교체를 받고 다시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스크린 화면만 캡처해서 받은 영상만 있습니다. FPV 드론에 대한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드론 본체가 있고 V2 고글 2세대 제품이고요. 그리고 조종기가 있고 고글 안테나에 대한 듀얼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원 케이블, 그리고 고글에 연결하는 이런 데이터선하고 케이블이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콤보 제품이기 때문에 3개가 있고, 그리고 고글에 들어가는 사용되는 요 배터리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본체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눈에 쉽게 띄게 할 수 있는 이런 연료색 케이스가 별도로 있어서 나중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체결된 볼트를 쉽게 풀어서 외형 케이스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4개, 총 8개가 있어서 망가졌을 때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시게 되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쌍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프롭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색깔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른 프롭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있는 거는 간단하게 여기다가 홈에다가 끼워서 누르고 돌려주게 되면 체결이 간단하게 됩니다. 빼실 때는 역방향으로 눌러서 빼주면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착을 한 거고요. 이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25.5, 31.2, 그리고 높이가 12.7cm 정도가 되고요. 무게는 좀 묵직한 795g입니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면으로 볼 때고, 좌측 측면, 후방, 그리고 우측, 밑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선 전면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면에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4K 60프레임하고 Full HD 같은 경우에는 120프레임의 동영상이 가능한 초광각 150도 렌즈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DJI가 미니2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2.3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가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FPV 드론은 동시대에 나오는 미니 시리즈와 똑같은 이미지 센서를 탑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바타 신형 같은 경우에 1.7분의 1인치짜리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 이 FPV 드론 1세대에는 2.3분의 1인치 매빅 미니 2와 이미지 센서 같은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2의 이미지 센서, 그리고 미니3의 이미지 센서가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짐벌 같은 경우에는 1축이지만 락스테디 EIS 전자식 솜떨림 보정으로 영상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흔들림 없는 영상 촬영이 가능했고요. 단점은 대부분의 촬영을 했을 때에 이 프로펠러의 팁이 끝에 보인다는 거예요. 영상 설정에서 후처리로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광각, 150도의 광각을 일부 포기해야 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요, 2.8 고정조리개가 들어가고 iOS는 100에서 12800, 셔터 스피드는 8000분의 1에서 50분의 1초를 지원하기 때문에 밝은 날에 이렇게 빠른 최고 속도가 한 140km 정도가 되는데, 이 저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션 블로, 이런 ND 필터라고 하는데요, 각 날에 맞는 ND 필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좋은 영상 퀄리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끼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냥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드론에 선글라스를 끼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짐벌의 틸트각은 마이너스 65도에서 70도까지 틸트가 가능하고요. 배터리는 여기를 잡고 빼시면 나오게 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00mAh 리튬이온 폴리머가 사용이 되고 있고, 최대 비행은 20분입니다. 최대 호버링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16분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의 FPV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가지 FPV 드론을, 레이싱 드론을 리뷰를 했는데, 소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행은 한 3분 정도, 그리고 대형 FPV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에 10분 이내로 비행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배터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DJI FPV가 다른 레이싱 드론하고 구별되는 또 다른 점은 몇 가지 안전 기능이 함께 제공된다는 점인데요. 기체 하단에는 이 보조등이 있는데, 보조등이 켜질 때 소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그런 효과음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끄실 때는 이런 식으로 2번 눌러서 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비주얼 포지셔닝 센서가 있어서 이착륙 시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주요 기능 중 하나인 Return to Home 버튼을 누를 때에는 이착륙 포인트로 복귀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DJI FPV에서 장애물 회피 센서가 있다는 점이에요. 앞에 보시게 되면 2개의 장애물 센서와 하단에 2개의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 감지 센서가 활성화돼서 장애물이 감지될 경우에는 파일럿에게 알림을 올리고요. 그리고 기체 속도를 자동 감속을 해주면서 회피 기능까지도 되게 됩니다. 물론 매빅 드론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기는 하지만, 솔직히 FPV 드론에서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고요.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노멀 모드에서만 비행할 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전면부를 이렇게 빼시게 되면 데이터 케이블 포트하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비행 모드는 총 3개가 지원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 M 모드, 노멀 모드, 그리고 매뉴얼 모드가 있는데, 노멀 모드는 초보자 모드로 기존 DJI 드론처럼 작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겁먹을 필요가 없고 호버링이 되고 고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좌우에 대한 이 수평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속도는 최고 54km로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해서 가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시속 97km, 거의 100km로 날 수가 있고, 기체는 역시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하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즉 속도만 올라가게 되는데, M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애물 감지 회피 센서하고 센서가 비활성화돼서 수평이나 이런 것들은 조종자가 잡아주셔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 센서도 꺼지게 됩니다. 이 M모드를 활성화해서 이용하시려고 그러면 보통 레이싱 드론의 비행 연습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가 뭔가 부딪힐 것 같으면 비상 브레이크 버튼을 눌러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호버링을 할 수 있는데요. 모션 컨트롤러하고 일반 조종기에 보시게 되면 이 브레이크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누르게 되면 날아가다가 이 기체가 갑자기 정지하게 됩니다. 이 조종기 자체에서도 이쪽 버튼이 브레이크 버튼이 돼서 얘를 꾹 누르게 되면 기체가 빠른 속도로 가다가 탁 쓰고 그 자리에서 호버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리턴 투 홈이 작동이 되게 돼요. 이 조종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JI FPV 컨트롤러는 매빅 에어 2나 미니 2의 조종기랑 비슷한 크기로 그립감이 굉장히 뛰어나긴 합니다. 요게 정면이고요. 이 전면에 보시게 되면 전원 버튼하고 커스텀 버튼이 있습니다. DJI 같은 경우에 똑같은데 이 두 번 누르게 되면 전원이 켜지게 되는 거고 두 번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종기 팁은 사이드에 다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넣으시면 됩니다. FPV 드론이라서 이쪽에 텐션이 없게 됩니다. 스로틀 부분은 텐션이 없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터치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FPV 드론이기 때문에 요 상단에 보통 컨트롤러에는 스마트폰용 슬롯이 없고 이렇게 큰 안테나가 있고요. 앞쪽 측면을 보시게 되면 카메라 각도를 조절해주는 이런 틸트각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DJI가 정해준 그런 3개의 포지션으로 해주는 이런 간편 각도가 있습니다. 미세 조종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 다이얼을 돌려서 하시면 되게 됩니다.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호버링과 착륙 버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영상과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시정지 버튼하고 길게 누르게 되면 Return to Home이 되는 버튼입니다. 만약에 격하게 비행을 하다 아차 싶을 때는 바로 누르게 되면 호버링을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커스텀 버튼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기능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터틀 모드라고 만약에 이제 드론을 원거리에서 비행을 했다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졌어. 그런 경우에는 커스텀 버튼에다가 두 번 누르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의 힘으로 뒤집어주는 그런 기능을 터틀 모드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설정, 제어, 조종기, 커스텀에서 C1을 두 번 누르게 되면 거북이 모드로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숲 같은데 이런 게 빠지게 되면 얘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커스텀 버튼을 한 번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삐빅 삐빅 거리게 되는 이 비프음을 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DJI 같은 경우에는요, DJI FPV 드론과 호환되는 새로운 모션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션 컨트롤러가 있는데 얘는 모드 1, 모드 2, 모드 3, 모드 4에 대해서 조종자가 요거 갖고 초보자들은 이 각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는 합니다. 익숙해지게 되면 사실은 이런 모션 컨트롤러보다는 조종기가 더 미세 조종을 하기 편하긴 한데 그냥 나는 그냥 취미로 재밌는 영상을 보고 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모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취미 활동을 하는 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은 있는데 드론을 한 번도 날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션 컨트롤러로 한 팩을 아무 사고 없이 재밌게 비행을 했었습니다. 이 감독님이 드론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드론은 한 번. 처음인가요? 네, 해본 적이 FPV 없어요. 드론도 처음이죠? 네. 저희가 지금 이거 찍는 게 이 FPV 드론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심지어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지도 않았거든요. 네,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여기서 두 번. 그거는 매뉴얼 버튼이니까 그걸 누르면 안 되고 예. 요게 빨간색. 예. 요거 두 번. 두 번. 그 다음에 길게 누르고 있어봐. 길게. 오. 오.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위험하면 누르면 되고 또 왼쪽. 또 뒤로. 이렇게 앞뒤로 하는 거는 스로틀을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보인다. 해야지만 되는 거지. 네네네. 알 것 같아요. 됐어? 하려면 고개까지 움직이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하면 살짝은 잡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일단 그치. 천천히 해봐야 되겠다. 천천히. 근데 어려워 쉬워? 너무 쉬워. 그냥 빨리 가고 싶네. 우와, 이거 커브는 손목을 돌려야지. 네, 이렇게 도는 게 너무 쉽다 이거.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냥 과격하게 하고 싶은데요, 이거. 위로 올려야 돼. 너무 낮았어. 5m 밑으로 떨어지면 드론 비행 자체가 처음인 초보도 쉽게 바로 FPV 드론 비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모션 컨트롤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FPV 드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그 영상으로 화면이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 레이싱 드론의 전문가들이 보는 아날로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간섭이 굉장히 심해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건지 잘 보이지도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아날로그 영상 신호도 굉장히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드론 위에 고프로로 촬영한 영상을 보는 건데요. 이 DJI 같은 경우에는 영상 신호를 디지털 전송으로 바꾸면서 영상 화질 자체가 실제 나는 듯한 느낌을 주고 굉장히 좋습니다. FPV 고글 V2의 크기는 20.2, 12.6, 11.6c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V2 신형인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 비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대략 한 1에서 2cm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 안쪽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화면 크기가 0.49인치짜리 그리고 얘는 2인치짜리 화면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해상도는 얘가 전작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높습니다. 단위 면적에 대한 화면 크기 자체가 4분의 1로 작은데 해상도가 2배 정도 크기 때문에 신형에 대한 고글로 봤을 때는 해상도가 8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전작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 전작에 대한 그 화면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TV로 치면 QLED의 화질이고 얘는 LED 정도 TV로 보는 듯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쓰고 봤을 때는 이 고글을 쓰면 진짜 하늘을 나는 듯한 내가 느낌을 받게 되고요. 얘는 좋은 TV로 좋은 풍경을 본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게 됩니다. 고글의 영상 품질은 3가지 전송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해상도지만 저지연에 가까운 실시간 FPV 비디오를 지원하는 저지연 HD 모드, 그리고 더 높은 프레임 속도의 비디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을 희생하는 부드러운 모드가 있고, 다른 DJI FPV 고글이 드론의 피드를 볼 수 있게 하는 관객 모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큐싱크 3.0을 사용을 하고 최대 전선 봉배는 최대 10km 정도가 되는데 미국 기준이 FCC 기준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6km 정도입니다. 해킹으로 FCC를 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불법이기는 합니다. 불편한 점이 뭐냐면 배터리를 고글에 연결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체결을 해서 배터리를 2번 누르고 키시고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런 액세서리를 사서 고글에다가 이런 클립 형태로 여기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셔야지만 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불편해요. 이 배터리 내장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거 무게 자체가 무거워서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이 배터리를 따로 빼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게 됩니다. 가격을 보게 되면 이 DJI FPV 번들은 11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배터리 한 개를 실제 10분에서 15분 사이 비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콤보 제품 정도 배터리 2개 정도는 여유로 구매를 하셔야지만 재밌는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FPV가 레이싱 드론의 대중화를 겨냥했다라 그러면 가격을 좀 더 내려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이유는 119만원이란 가격 자체가 DJI 매빅 에어 2나 미니 2보다도 훨씬 비싸고요. 아바타는 이 DJI FPV보다 50만원이 더 비싸게 됩니다. 가격 면에서 동시대 제품이라고 보면은 매빅 2 프로나 오텔의 에버2와 같은 수준의 상급 드론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DJI FPV 드론의 스펙을 실제 제작 드론으로 맞춰서 한다라 그러면 119만원은 또 맞출 수는 없기도 해요. DJI FPV 번들 자체가 FPV 고글이랑 함께 제공이 돼서 좋은 가격대라고 볼 수는 있지만 160만원 정도의 배터리 콤보로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IY FPV 드론 시장보다 캐주얼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현재 시장에서 제공 가능한 최고의 플러그 인 플레이 FPV 레이싱 드론이라고 생각은 들기 때문입니다. 일반 센서 드론에서 못 느꼈던 하늘을 나는 듯한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요. FPV 레이싱 드론을 사용해서 영화와 같은 비디오를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2세대 제품인 아바타하고 비교를 할 때 이 1세대 FPV만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얘는 최고 속도가 한 100km 정도, 얘는 140km 정도가 되죠. 그리고 송수신 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스펙상 10km 정도였고요. 근데 CE 기준으로 얘는 6km고요. 얘는 2km밖에 안 됩니다. CE 기준에서 왜 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고, 50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연 아바타가 FPV 드론의 5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만큼이나 성능이 뛰어난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V2 고글하고 고글2 간의 영상 차이가 얼마나 나냐에 대한 그 궁금증이 계실 텐데, 수치상으로는 얘가 해상도가 한 8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얘도 충분히 높은 수준의 그런 좋은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TV를 이렇게 진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QLED TV가 있고 얘는 그냥 일반 LED가 있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봤을 때는 QLED가 훨씬 좋죠. 근데 얘를 그냥 단독으로 서로 따로 시간차를 두고 본다라 그러면 이게 이게 8배만큼 막 좋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50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 요 고글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한 25만원 정도 차이라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얘를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30만원이라고 하면 고민을 시작해서 50만원 정도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 사야 된다고 그러면 아바타를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이 FPV 드론을 가지고 있는 유저라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가 이 고글, 현재는 얘는 사용을 못해요. 이 고글 V2 같은 고글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고글 2는 FPV 드론에 아직 사용을 못합니다. 나중에 펌웨어를 통해서 서로 교차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 언제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고 여기다가 바인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50만원 정도라고 그러면은 좀 가격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FPV 드론의 그냥 콤보 세트를 사용해서 160만원 정도, 얘 배터리 하나 값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